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가족의 달입니다. 5월이요. 네. 네, 어제가 또 어린이날이었는데 이 가족을 주제로 한 영화 개봉 소식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유일한 대항마라고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라는 작품이 개봉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책임의 집이라는 시설에서 만나서 20년 동안 형제처럼 지내온 두 장애인에 관한 작품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네. 목 아래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머리를 잘 쓰는 세하와 또 지적 장애인이지만 신체가 건강한 동구가 서로의 머리와 몸이 되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에서 감동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또 비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대한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해주는 따뜻한 작품입니다. 예. 네, 핏줄은 섞이지 않았지만 형제가 된 두 장애인의 이야기였고요.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뭐 세계적인 여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정말 열연을 펼친 작품입니다. 베니스 백이라는 영화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약물 중독으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집을 방문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 가족들은 반가우면서도 또 무슨 사고를 치지 않을까, 불안하죠. 예, 또 약에 손을 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네. 엄마인 홀리는 또 사랑과 믿음으로 아들의 어떤 낙인을 이제 감싸주려고 하지만 자꾸만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예. 위대한 모성, 그 또 이면에 나약한 인간의 본성, 그러나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될 인간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제 온 가족이 보기엔 조금 부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예술 영화이기 때문에 예. 조금 이게 충격적인 내용들도 있긴 한데요. 이번 주에 개봉하는 에이프릴의 딸이라는 작품도 작년에 칸 영화제에서 그 상영했을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반대로 모성보다는 욕망에 충실한 에이프릴이라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임신한 딸을 잘 정성껏 돌봐주는 듯 하다가 서서히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 딸과 손주를 또 갈라놓기도 하고 좀 가정을 파탄으로 내모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맨 마지막엔 굉장히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밖에도 도우터 오브 마인이라는 작품도 있는데요. 친구 안젤리카가 책임질 수 없었던 아이 비토리아의 엄마가 되어주는 티나의 이야기인데요. 10년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티나는 비토리아가 완전히 내 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비토리아가 안젤리카의 존재를 알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 뭉클한 소식부터 해서 뭐 사실적이지만 어쨌든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자, 다음 소식인데 이건 정말 핫한 소식이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블루보틀이 커피계 애플이라고 부르죠. 네. 이 커피점이 이제 성수동에 오픈을 했는데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오픈을 기다린 마니아들이 많아서요. 오전 8시에는 벌써 뭐 200~300명 정도의 그 사람들이 모였다고 예. 하는데요. 뭐 3시간, 4시간 정도 기본으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픈 이벤트로 창업자인 제임스 프리먼, 또 CEO인 브라이언 미안이 직접 손님을 응대하기도 했고요. 파란색 복주머니에 선물을 담아서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블루보틀은 총 4층짜리 건물로 1, 2층은 카페, 또 위층은 로스터리와 바리스타 교육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요. 블루보틀은 거의 다 핸드드립으로 내리는 커피여서 커피를 기다리는 시간도 꽤 많이 걸리지만 그런 기다림 끝에는 스페셜티 커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와이파이와 콘센트도 제공하지 않는 커피숍이라서 네. 슬로우 푸드, 슬로우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공간의 어떤 아늑함보다는 현재로서는 좋은 커피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약 3년 전에 그 쉐이크 버거 네. 체인이 들어왔을 때처럼 해외 유명 식음료 업체가 국내에 처음 상륙하면 많은 관심을 얻기 마련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곳보다도 바쁘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이런 이제 커피 문화가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좀 미국이나 일본보다 지금 가격이 조금 더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그 건물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호불호가 이제 갈리는 상황이고요. 네.
뭐 한국은 어쨌든 이렇게 마니아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커피 마니아층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고급 커피,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관심을 좀 확장시키는 데는 일조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자리매김하게 될지 계속 좀 지켜보고 싶고요. 네. 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제 3년 동안 공석이었죠. 이 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음악 감독이 선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스모 벤스케라는 지휘자인데요. 아이슬란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를 역임했고요. 네. 핀란드의 라티 심포니 상임 지휘자를 거의 10년 정도 지낸 다음에 지금은 명예 지휘자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3년부터는 미국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베토벤과 말로의 교향곡도 유명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고국인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 전문가로 유명한데요. 그의 음악 해석으로 이제 독일 음반 평론가 협회상, 또 그래미상 교향악 부문 최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객원지휘자로 벌써 이제 서울시향과 2015년부터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는데요. 이번 선임은 정명훈 전 감독 사임 이후에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수석 객원지휘자 제도를 도입해서 있었는데 2016년에 이제 지휘자 추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국내외 지휘자 300여 명을 검토해서 13인을 선정해서 네. 객원지휘자로 초빙해서 검증하는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3년간 오스모 벤스케가 서울시향의 음악 감독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온화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빌더로 불리는 오스모 벤스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꽤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만큼 또 네. 엄격하게 또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의 활약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